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신종마약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이른바 엑스터시를 비롯한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하겠다며 알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표현하는 단적인 단어로 도파민 경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극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각성제 또는 자극 물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마약이다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뇌과학 발전 되게 좋은데요. 보편화되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뇌 각성 물질들이 개발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소위 신종마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 함께 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변호사 안지성입니다. 네. 자, 신종마약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 정확히는 자백한 혐의 전부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인데요. 네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네.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4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 전 씨는 지난 3월 17일에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일명 엑스타시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언급하면서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워낙 또 기사에도 관련된 약물들이 위험하게 유통되다 보니까 정보 차원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출되는 이런 명칭들이 많은데, 자, 전 씨가 MDMA 하고 LSD, 케타민, 대마 이거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유형의 마약을 이제 투약했다라고 자백 진술을 했는데 검사가 그거는 기소를 못했다, 이런 거죠.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검찰이 MDMA, LSD, 케타민, 대마 이 딱 4가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DMT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신종 마약인데, 네. 그 전 씨의 자백과 달리 전 씨의 모발이나 소변에서 DMT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 전 씨의 이러한 자백, 진술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 혐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이제 특수 원칙이 적용돼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 씨 등 다른 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해당 물질이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입증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수사를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적 절차나 또는 수사 현실과 관련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신종마약 투약을 자백한 전 씨는 이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기소된 범죄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 LSD, 케타민, 대마 이렇게 총 4종의 마약류에 대해서 구매 그리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 전 씨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해도 해당되는 사안 신종마약으로 지금 자백된 사건들에 대해서 자백 보강이 안 돼서 처벌을 못해도 양형상으로는 또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죠. 그렇죠. 공소사실에 비록 포함은 안 됐지만 양형에서는 여러 가지 이 피고인의 행태라든가 기존의 마약류 다른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도 사실은 양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이 신종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양형적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형태에서 자, 신종 마약으로 현재까지 아직 마약류 관리법상의 마약류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처벌은 못 하는 겁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마약류 관리법에서 모든 마약류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서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종 마약 물질은 한시적으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서 임시 마약류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고 유사체 뭐 이런 것들도 아니다라는 예. 거죠. 새로운 예. 물질이 계속 등장한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은 그 내용 관련돼서 뭐 좀 실제 어떤 사안 같은 게 있었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한 유명 가수가 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라는 물질을 투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해당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했던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현재 가장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네. 또한 이제 불과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렴한 국산 동물용 마취제로서 동네 약국에만 가더라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당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으로는 처벌을 못했었죠. 그 관련돼서 보면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된 것도 네네. 규제를 잘하지 않으면 네.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도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신종마약 사건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최근 마약류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돼 가는데요. 네. 국가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는 지난 2018년 43,827건에서 19년에는 89,033건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아, 네. 또 이제 전국 국가수의 마약 감정 연구관이 20명이 채 안 되는데 네네. 연구관 한 명당 거의 4,600건을 감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네네. 네.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마약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종 마약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국가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연구소에 감정을 해낸 압수품 중에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 예. JW018 같은 이런 합성대마가 예. 무려 75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걱정했다가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예. 그리고 아예 종류가 다른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는 신종 마약도 늘고 있는데요. 네네. 국가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 검출된 신종 마약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에는 7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올해 상반기에만 또 5종의 신종 마약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신종마약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을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른바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불리는 대마나 필로폰, 코카인 같은 것들은 감정하는 데 있어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할 수 있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신종 마약의 경우에 일일이 정밀 시험을 해서 종류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감정하는 데에만 3, 4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더구나 이제 어떤 물질이 신종 마약인지 감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에 해당 물질에 대한 표준 물질이 확보되어 있거나 또는 대조할 수 있는 다른 표준 물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표준 물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약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어도 네네. 사실은 국가수 감정 결과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되네요. 예. 그런 점에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네. 더욱더. 자, 마약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의뢰인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 난 재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게 될 텐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보통 처리 대응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 법성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통해서 단약 치료 및 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마약 사범이 있어서 물론 최근엔 예외 사례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 재범의 위험성만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또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마약 검사 키트 민간 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마약 검사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단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 보군요. 자, 사안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운 또 새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고 또 AI 기반에서 사실 물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신종 마약 적발을 위해서 수사기관도 열심히 대응하고 변화해 가고 있죠. 예. 네. 또 지금은 뭐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도 그 정보 그걸 아직도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주의해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